안녕하세요, 이상한 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중력의 황당함과 밀도의 정확성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행기가 제트 엔진에 불을 품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앞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하고 뒤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호스의 앞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물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요. 제트 엔진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엔진의 공기 흡입구는 큽니다. 최대한 커야 됩니다. 많은 공기들이 넓은 입구로 들어가는 흡입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수록 서로 반대로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톱니바퀴 사이를 지나가면서 폭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이때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공기가 뜨겁게 데워지게 됩니다. 계속 공기가 압축되고 또 공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뒤쪽에 아주 작은 배출구를 통해서 압축된 공기가 밀려 나가면서 공기가 팽창해지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호크 정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당 가격이 8천억입니다. 무인 정찰기인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무인 정찰기란 것은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날개 폭이 35.4m로 엄청 큽니다. 평균 순항 속도는 시속 250km, 최고 속도는 636km입니다.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6시간 정도 되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도인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 무인 정찰기의 고도가 고작 19.5km 밖에 안 됩니다. 유인 정찰기 최대 높이가 지상 22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올라가야 되고 밀도가 심각하게 낮다 보니까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찰기 역시 금방 노후해져서 자주 부품을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국의 전략무기 최신 글로벌 호크 정찰기는 지상 20km도 못 올라갈까요? 지상 20km 높이로 날아가면 레이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립니다. 자, 그럼 미사일 쏘면 정찰기가 격추될까요? 안 될까요? 20km 고도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빠르지도 않는 정찰기죠. 아마 100명 중 100명이 격추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주에 배치한 사드 요격 고도가 40km에서 150km까지라고 합니다. 요격 속도는 마 8 이상이니까요. 8천억짜리 정찰기가 레이더에 걸리면은 찍소리 못하고 요격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물체도 무게가 1만 존재해도 지상 32km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상 32km까지 가면 밀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올라갈 수 없는데 사드는 웃기지 마라. 지상 150km 고도까지 탐지해가지고 요격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맞는 말일까요? 자, 밀도 공식을 근거로 못 올라간다는 제 말이 맞을까요? 아니다. 그냥 올라간다. 믿어라. 그냥 올라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근거를 제시하는 제 말은 안 믿고 검증 안 된 지상 150km까지 요격한다는 군대의 발표는 믿고 방위산업체의 발표는 믿는데 그 근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황당한 것 하나 알려드릴까요? 양낙규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양낙규라고 검색하면은 이 양낙규 기자님이 뜹니다. 이분의 양력을 봤더니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 석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경제 신문 기자입니다. 자, 무기 전문가이고 국방 전문 기자이신 양낙규 기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20km에 있는 저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미사일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격하지 못한다라고 양낙규 기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이버에 고고도 무인 정찰기 후보 기종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뉴스란에 이 기사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양낙규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뭐 내용은 무인 정찰기에 관해서 이제 뭐 좀 기술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자, 글로벌 옵저버라는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정찰기는 지상 20km까지 올라가는 정찰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하고 비슷한 높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정찰기가 적의 대공 미사일이 미치지 못하는 20km 상공에서 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적의 대공 미사일은 20km 상공까지 올라올 수 없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이란 중국이나 러시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은 지상 20km까지 올라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사일이라 못 올라가고, 자, 그러면은 ICBM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요격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우주까지 수천 킬로미터 올라가서 다시 지구로 재진입을 해서 요격을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기술이 있고, 그런데 정작 20km 상공에 있는 정찰기를 요격할 미사일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자, 당연히 지상 20km든 지상 30km든 올라가서 요격을 하는 미사일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이 군사 전문 기자가 기술한 것처럼 지상 20km까지 올라갈 미사일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상 20km까지 올라갈 미사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20km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글로벌 호크 사면 안 되겠죠. 8천억짜리인데 속도도 엄청나게 느립니다. 뭐 비행기 속도도 못 따라잡는 정찰기가 떴다 하면은 추락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전투기가 날아가다가 목격하고 그냥 미사일 한 방 뿡 쏘면은 그 정찰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천억을 주고 산 그 정찰기가 말이죠. 자, 이 정도 하면은 이거 진짜 지구가 평평한지는 몰라도 진짜 지상 32km까지 못 올라 32km가 아니라 지상 20km도 엄청난 거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 기자가 술 먹고 만취해서 오타 났을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기사는 벌써 5년 전에 써진 기사입니다. 5년 전에 2013년 5월 4일 5년 전에 써진 기사입니다. 5년 전에 적의 대공 미사일은 상공 20km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방 전문가 기자께서 대공 미사일은 지상 20km에 기어가고 있는 비행기를 요격할 수 없다. 이유는 미사일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투기로도 요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한 대 8천억짜리 정찰기 고작 20km 높이에 속도 또한 650km가 최대 속도입니다. 일반 여객기 속도에도 못 미치는 속도가 최대 속도인 이 8천억짜리 정찰기가 마 3 이상 되는 전투기가 요격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사일이 올라갈 밀도가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요격이 가능하다면 누가 저런 거 8천억 주고 사겠습니까?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탐지가 안 된다고요? 지상에서는 모르겠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명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5m나 되고 느리게 날아가고 있는 그 정찰기,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전투기가 못 본다고 하면은 중학생들이 풍선에 띄어 올린 싸구려 카메라 장착하면은 전투기에 장착한 그 카메라를 통해서 하늘의 절반을 감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스텔스 기능은 거짓말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요약해보면은 첫 번째로 국방무기 전문가 기자가 대공 미사일, 땅에서 쏘는 대공 미사일 중에서 지상 20km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미사일이 없어서 무인 정찰기를 요격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공 미사일 말고 전투기에 탑재된 첨단 미사일로도 하늘에서 쏴서 지상 20km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면 요격됐을 것이고 누가 8천억짜리 그 허접한 정찰기를 사겠습니까? 요격할 수 없으니까 8천억을 주고 그런 비싼 정찰기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셋째로 성주에 있는 사드 지상 150km까지 커버한다고 하는데 지상 20km 이상 날아다니는 미사일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 무엇도 없는데 과연 150km까지 무엇을 커버한다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사드를 배치했나요? 코앞이 북한인데요? 아무튼 지상 32km 이상으로 그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기술도 없기 때문에 사드 역시 사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너스로 북한도 만들었다는 전 세계 모든 ICBM 가짜다라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밀도가 제로가 되는 지상 32km, 무게가 존재하는 어떤 것도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밀도에 보이지 않는 힘은 엄청난데요. 땅 속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정해져 있는 밀도가 있고 돌은 돌의 밀도가 있습니다. 돌을 아무리 갈아서 나노화 시켜서 해도 공중에 뜨지 않습니다. 돌 고유의 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밀도의 위치로 자력에 끌리는 것처럼 끌려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3절에 보면은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왜? 모래도 밀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컴트레일을 아무리 나노화시켜서 뿌려봐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물질의 밀도가 정해져 있고 그 밀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자연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